자, 반갑습니다. 정병훈 선생님입니다. 자, 9월 모의평가 주관식 해설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전 문항 풀이를 하겠고요. 자, 26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분필이 떨어졌었습니다. 자, 26번. 자, 함수 fx가 있는데 fx가 지금 3의 sin kx 더하기 4x 3승. 자, 이렇게 있습니다. 자, 이거의 그래프가 오직 하나의 변곡점을 가지도록 하는 실수 k의 최대값을 구하라. 자, 이렇게 나왔는데요. 자, 변곡점을 갖도록 했으니까 이계도함수의 부호가 바뀌어야 된다. 자, 요것이죠. 자, 그래서 얘 미분을 해봅니다. 자, 이렇게 되겠고요. 한 번 더 미분해봐야 되겠죠? 자, 한 번 더 미분해주면 마이너스 3k 제곱에 sin kx. 자, 이거에 24x. 자,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이것이 뭔가 는 0이 되면서 부호가 바뀌는 것이 딱 하나. 자, 이렇게 있도록 요거죠. 그러면 얘는 0. 자, 요렇게 되도록 요 방정식을 이제 좀 생각을 해봐야 되거든요. 그러면 얘를 이제 생각할 때 요 식을 약간 이항해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얘를 요렇게 쓸 수 있죠. 얘를 이쪽으로 이항을 딱 해보면 k제곱 sin kx 3으로 나눌게요. 그러면 여기가 24x인데 3으로 나누면 8x. 하여튼 요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 얘하고 얘가 만나는 점이 딱 하나. 자, 만나면서 부호 바뀌는 곳 있죠? 대소관계가 바뀌는 곳. 이게 하나가 되도록 이거죠. 그러면 얘를 이렇게 생각해 보면 되지 않습니까? 여기가 지금 k제곱 sin kx니까 자, 요게 k가 만약에 뭐 0이 되면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면 얘는 그냥 0 이렇게 돼서 8x는 0 하면 8x 그래프가 이렇게 되니까 자, 이거랑 0하고 딱 보면 대소관계 바뀌는 점이 한 군데 있죠. 그래서 K는 0도 뭐 괜찮습니다. K는 0도 해당되고요. 자, K가 0이 아니면 이제 어떻게 되냐면 얘가 이제 삼각함수의 그래프지. 자, 그래서 삼각함수의 그래프가 어떻게 되냐면 여기가 이제 양수가 돼가지고 얘가 이런 방식으로 나타나지 않겠어요? 이런 방식으로 이렇게 나타나겠죠. 자, 이런 식으로 됐을 때 얘가 기울기 요거의 지금 접선의 기울기하고 이거의 기울기하고 대소관계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이게 만나는 교점, 이거의 개수가 달라지죠. 자,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사인 함수하고 저 직선 사이의 관계가 이렇게 될 수도 있잖아요. 사인 함수가 이런 식으로 있는데 이쪽도 이렇게 있는데 자, 직선이 만약에 이런 식으로 그려진다. 예를 들어 기울기가 지금 약간은 왜곡돼 있죠. 얘 기울기가 얘가 8인 거야, 8. 약간 왜곡돼 있는데 어쨌든 사인 함수하고 이 직선 사이의 그 관계가 이런 식으로 형성되면 지금 만나는 교점이 3개가 나오고 그 다음에 그 3점에서 대소관계가 바뀌지 않습니까, 전부? 그럼 변곡점이 3개가 된단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이런 식이 아니라 이런 식이 돼야 되는 거잖아. 자, 그러려면 어떻게 돼야 되냐면 여기 사인 함수의 그래프에서의 접선이 있을 텐데 이 접선의 기울기보다 이 8x 요거의 기울기가 크거나 같으면 되겠다 이거죠. 자, 그래서 요 함수를 제가 gx 이렇게 놨을 때 이거의 x는 0에서의 기울기 요거 접선의 기울기 요걸 보면 되죠. 그래서 g'x 자, 요것은 얘 k 3승 자, 요거의 코사인 kx 자, 이렇게 되겠죠. 자, 여기에다가 이제 0 대입해 주면요 g'0 자, 요것이 k 3승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 k 3승이 8보다 작거나 같으면 되겠다 이것이지. 자, 그래서 그렇게 되면 k가 2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실수 k의 최대값 자, 요것은 k가 2보다 작거나 같다 해서 2. 자, 요게 답이 되겠습니다. 자, 이걸 뭐 이렇게 푸셔도 되고요. 다른 방법으로는 요거를 x를 나눠 가지고 x분의 사인 이거의 그래프하고 상수함수하고 교점 뭐 이렇게 찾아도 되긴 하는데 계산은 이게 이제 더 쉽겠죠. 자, 요렇게 풀 수 있겠어요. 자, 26번 여기까지 하겠고요. 자, 27번 문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7번 2차 곡선 문제인데 자, 초점이 F인 포물선이 있습니다. 자, 포물선 y제곱은 4x. 자, 요것이 있어요. 자, 이거 위에 서로 다른 두 점 A, B가 있는데 자, 여기 지금 A, B의 x좌표가 1보다 크다 이렇게 돼 있죠. 근데 여기 초점이 y제곱은 4px 이런 꼴이니까 초점의 좌표가 1,0 아니겠어요? 자, 1,0 이렇게 될 때 여기 A하고 B가 이쪽 오른쪽으로 지금 이렇게 있는 상황이죠. 자, 이랬을 때 지금 A, B의 x좌표가 1보다 큰 자연수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여튼 1보다 큰 자연수예요. 자, 이랬을 때 삼각형 AFB. 자, 그러면 AFB 이거의
무게중심. 자, 무게중심의 x좌표. 자, 요것을 생각하라. 그럼 무게중심의 x좌표를 생각하려면 당연히 여기 x좌표, 여기 x좌표, 여기 x좌표를 뭔가 세팅해야 되지 않습니까? 자, 그랬을 때 마지막에 AF 곱하기 BF의 최대값을 구하라. 이렇게 나왔는데 얘는 물론 좌표를 세팅해도 되고요. 근데 마지막에 이제 AF 곱하기 BF를 할 걸 생각을 해보면 포물선의 정의에 기초해보면 AF의 길이가 여기 준선까지 내린 수선의 길이 있죠. 자, 여기를 뭐 H1. 자, 이렇게 두면 AH1의 길이랑 똑같고요. 그 다음에 여기 BF의 길이는 여기 준선까지 내린 수선의 길이 BH2의 길이랑 똑같단 말이에요. 그럼 마지막에 계산하는 게 뭐 곱하기 뭐 꼴의 최대값 구하라고 했는데 그 곱한 꼴이 좀 간단하게 나오게 하려면 아예 그냥 여기를 A, 여기를 B 이렇게 세팅하는 게 조금 계산이 아마 덜 들어올 것이에요. 자, 이렇게 세팅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A점의 x좌표가 어떻게 되겠어요? A점의 x좌표가 요거 A-1, 뭐시기 이렇게 되겠죠. 여기 길이가 지금 1 이렇게 되니까 여기가 A-1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자, 그 다음에 B점의 x좌표는 B-1, 뭐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이게 사실 이쪽을 간단하게 만들고 여기 길이를 복잡하게 만들 것이냐, 길이를 간단하게 만들고 여기를 복잡하게 만들 것이냐의 차이인데 어차피 무게중심점의 x좌표 구하는 것은 계산이 쉽잖아요. 그냥 덧셈 해서 3으로 나누면 되니까. 그러니까 이 계산 쉬운 데를 그냥 복잡하게 두는 게 더 낫겠다 이런 거지. 그래서 이제 무게중심점의 x좌표. 자, 요거에다가 그 다음에 여기 1. 요거 더한 것을 3으로 나눈 게 자, 6 이렇게 돼야 되겠다 이거죠. 그러면 얘 이쪽으로 넘기면 18에다가 얘 하면 마이너스 1이니까 그거 이쪽으로 넘기면 A 더하기 B가 19가 되는 거 아니겠어요? 19. 자, 이렇게 됐을 때 마지막에 이제 뭐냐면 얘 곱하기 얘의 최대값 구하라고 했으니까 결국 A 곱하기 B의 최대값 구하라는 얘기지. 자, 그래서 A하고 B 곱한 거의 최대값 구하라 이거죠. 이게 만약에 A, B가 자연수라는 말이 없었다면 그러면 이거 그냥 뭐 산술기 하나 이런 거로 해도 되지만 A, B가 지금 자연수라고 나와 있기 때문에 그냥 요걸 이렇게 고쳐야 되겠죠. 얘를 19-A. 자, 이렇게 써서 요거 2차 함수의 최대 최소로 이렇게 봐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대칭축에서부터 가장 가까울 때가 최대가 될 거 아니에요. 대칭축이 어떻게 되냐면 2분의 19지. A가 2분의 19일 때. 그때가 자, 2분의 19가 뭐와 뭐의 딱 가운데점이면 9하고 10의 가운데점이란 말이야. 그래서 가장 가까울 때는 9일 때하고 10일 때지. A가 9 또는 10일 때. 그래서 여기다 이제 9 딱 대입해주면 9 곱하기 10 이게 바로 최대값이 되겠죠. 그래서 답이 90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27번 여기까지 하겠고요. 자, 28번 문제 가보도록 할게요. 자, 28번. 연필 7자루와 볼펜 4자루를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도록 여학생 3명과 남학생 2명에게 남김없이 나누어지는 경우의 수를 구하시오. 단 연필끼리는 구별하지 않고 볼펜끼리도 서로 구별하지 않는다. 다 같은 것으로 취급한다는 것이죠. 연필은 연필끼리 같은 거, 볼펜은 볼펜끼리 같은 거. 자, 가를 보니까 여학생이 각각 받는 연필의 개수가 서로 같고 남학생이 각각 받는 볼펜의 개수도 서로 같다. 자, 그 다음에 나를 보면 여학생은 연필을 1자루 이상 받고 볼펜은 받지 않는 여학생이 있을 수도 있다. 다를 보면 남학생은 볼펜을 1자루 이상 받고 연필을 받지 못하는 학생이 있을 수도 있다. 자, 서술 방식이 여학생이 어떻게 되고 남학생이 어떻게 되고 지금 이렇게 서술돼 있는데 지금 이게 어차피 배치를 하는 입장에서 보면 연필을 배치하고 볼펜을 배치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걸 약간 그냥 그 설명의 방식을 좀 바꾸는 거야. 지금 여기 가나다는 여학생, 남학생 이걸 기준으로 돼 있는데 기준을 연필, 볼펜 이것으로 그냥 바꾸는 거지. 자, 근데 이게 조금 가나다 조건을 잘 보면요. 이게 연필이 어떻게 배분돼 있느냐 그 결과가 볼펜을 어떻게 배분하느냐에 영향을 미치나요, 안 미치나요? 이런 걸 잘 보셔야 돼요. 영향을 안 미치지. 무슨 얘기냐면 뭐 연필을 뭐 여학생이 하나 이상씩 받았다 만약에 그러면 볼펜은 하나 이상씩 안 받아도 된다라든가 뭐 그런 문제들이 있지 않습니까? 무슨 얘기냐면 연필과 볼펜을 다 받는데 어쨌든 연필 또는 볼펜을 적어도 하나 이상씩 받아야 된다 막 이런 문제들이 있어요. 그러면 어떤 학생이 연필을 받았으면 걔는 볼펜을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된단 말이야. 연필을 안 받았으면 볼펜을 무조건 받아야 되는 거고. 근데 이 문제는 지금 그런 종류의 문제가 아니죠. 뭐냐면 그냥 연필의 개수는 연필의 개수대로 규칙이 딱 정해져 있고 볼펜의 개수는 볼펜의 개수대로 규칙이 정해져 있으며 연필과 볼펜은 서로 어떻게 배치되느냐가 다른 거의 배치 방법에 영향을 미치지 않잖아.
그러니까 그냥 연필 따로 볼펜 따로 그냥 보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러면 연필의 경우는 어떻게 되느냐? 지금 보니까 여학생이 각각 받는 연필의 개수가 같다라고 돼 있고요. 근데 여학생들은 나 조건에 보니까 연필을 한 자루 이상씩은 받는데요. 그러면 연필은 여학생들 입장에서 보면 한 자루 이상씩 받는다는 얘기는 하나하나 여학생이 지금 3명이죠. 이렇게 한 자루씩 다 받거나 아니면 지금 같은 자루를 받아야 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아니면 2자루씩 받거나 이거 외에는 없습니다. 근데 남학생들은 이제 어떻게 됩니까? 남학생들은 연필을 그 다 조건을 보면 받지 못하는 학생이 있을 수도 있다. 그러면 남학생이 현재 2명 있는데 그 2명이 받는 연필의 개수 있지? 이것을 그냥 A1, A2 이렇게 놔봐.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이 A1하고 A2를 더한 게 이제 어떻게 돼야 되느냐 이거지? 자, 여기는 보니까 여학생이 한 자루씩 딱 받아왔기 때문에 연필이 지금 현재 7자루가 있는데 3자루가 이미 소진되지 않았습니까? 그럼 남은 게 4자루니까 이렇게 돼야 되겠구나. 근데 받지 못하는 남학생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얘네들은 전부 다 0 이상. 이렇게 되는 거지. 이렇게 되거나 아니면 여학생이 2자루씩 가져갔다면 이제 남는 게 1자루 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A1 더하기 A2 이것이 1자루 이렇게 될 수도 있다. 물론 얘도 다 0 이상. 그러면 이렇게 되는 A1, A2의 순서쌍의 가지수. 자, 이걸 정하면 되는데 그거는 이제 어떻게 되냐? 여기는 2H4가 되겠죠. 여기는 2H1이 되겠지. 근데 이런 경우 또는 이런 경우잖아. 그러니까 이걸 더해주면 되죠? 자, 그러면 얘 계산해주면 여기가 2일 때는 그냥 요거에다 1 더하면 됩니다. 얘 더하기 얘 마이너스 1 해주면 5, C, 4. 그게 5C1이지. 그래서 하여튼 5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도 얘 더하기 얘 마이너스 1 해주면 2C1. 자,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면 2가 되겠죠. 자, 이렇게 되겠죠. 자, 그래서 여기가 2일 때는 그냥 요거에다 각각 1씩 더해주면 돼요. 그래서 얘는 7가지 이렇게 되겠고요. 근데 이것이 볼펜의 배치에 영향을 안 미치기 때문에 이 각각에 대해서 볼펜의 배치가 어떻게 될 것이냐 이걸 이제 보면 되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볼펜 또 보면 돼요. 똑같은 방식으로 하면 되지. 잘 보니까 이제 볼펜은 여학생하고 남학생이 있는데 남학생이 받는 볼펜의 개수가 서로 같고 그 다음에 남학생은 볼펜을 1자루 이상 받는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러니까 이제는 남자부터 배치를 하는 거야. 자, 1자루 이상 받는다고 했습니다. 근데 볼펜이 지금 몇 자루 있냐면 4자루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는 요렇게 받는 경우까지 있겠죠. 자, 그러면 이때 여학생들이 받는 볼펜의 개수 이것을 B1, B2, B3 자, 이렇게 놓는다면 그러면 요거를 다 더한 게 얼마냐? 총 4자루인데 2자루가 소진됐으니까 2. 자, 이렇게 되거나 아니면 여기는 그냥 여학생이 빵자루씩 받는 거 아니겠어요? 이건 한 가지지. 무조건 한 가지. 자, 한 가지. 이렇게 되겠고 자, 여기는 B1, B2, B3가 0 이상입니다. 전부. 자, 그러니까 얘는 3H2. 자,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요거는 얘 더하기 얘 마이너스 1 해주면 4C2. 자, 이렇게 돼서 6가지. 그래서 이런 경우 또는 이런 경우니까 역시 이걸 더해주면 7가지. 자, 그래서 여기 7가지에 대해서 그 각각에 대해서 여기도 7가지가 나오니까 곱의 법칙에 따라서 7 곱하기 7에서 49가지. 자, 이렇게 구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하여튼 이거는 연필과 볼펜의 그 배치 방법이 서로 제약을 가하지 않는다라는 거, 그것을 이용해주면 그냥 곱의 법칙으로 가면 된다 이거죠. 자, 그래서 28번 여기까지 하겠고요. 자, 28번 문제, 29번 문제 이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9번요. 지금 제가 이게 그 답안을 아직 확인 안 하고 촬영을 하고 있는데, 하여튼, 이게 더 뭐 다른 풀이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있을 수도 있는데, 저는 그냥 문제 보고 그냥 바로 생각한 풀이를 그냥 할게요. 이거를 뭐 다른 풀이까지 제가 지금 다 더 풀어보고 할 시간도 없었어요. 지금 그냥 문제 받자마자 풀고 그냥 바로 촬영하는 거라서, 그런 건데, 그리고, 그래서 선생님이, 너무 이렇게 좀 뭐라 그래야 되나, 여러 풀이 알려주셨으면 좋겠는데, 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제가 왜 그냥 하냐면, 제가 푼 풀이가 훨씬 쉬울 것입니다. 아마 분명히. 그럴 것이에요. 자, 문제를 한번 보겠어요. 좌표 공간에서 원점 O와 점 A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평면 위에 점 P가 있어요. 하여튼 우선 좀 조건들을 한번 배열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얘가 4,0,0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평면 위에 점 P. 자, 이렇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가를 보니까 OP, 원점에서부터의 거리야. 원점에서부터의 거리가 9 이하의 또 자연수래. 자, 하여튼 문제의 조건을 보면 여러분들이 약간 선생님이 이제부터 풀어주는 풀이가 좀 나름 타당성이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이거를 여러분들이 이제 접근하는 방법이 큰 줄기로 보면 두 가지가 있는데 뭐냐면 그림의 상황을 약간 좀 생각을 해가면서 즉 뭐 예를 들면 이런 거 OP 벡터의 크기가 9 이하다 그러면 원점에서부터 거리가 9 이하 그러면 또는 뭐 그 원점에서부터 거리가 9로 일정한 9 있죠? 9 말고 9 하여튼 9. 자, 그 9의 경계화 내부에 P가 있겠구나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근데 P가 요 평면 위에도 있으니까 9의 경계화 내부하고 평면이 만나서 생기는 거니까 이렇게 원판의 경계화 내부 이렇게 될 텐데 근데 걔가 또 이걸 또 만족한대. 그러면 이게 OA 내적 AP는 6 이거 그냥 딱 보면 사실 P의 자취가 또 평면이 됩니다. 이거 해보면 평면이 돼요. 그러니까 또 그 원판의 경계화 내부를 평면으로 또 잘랐어. 그러면 선분이 나오겠지 아마. 선분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그 P점이 선분 위의 점이 될 텐데 그 선분 위의 점에서 AP 내적 OP 이거의 최대 최소값 구하라 이거 아닙니까? P의 자취가 하여튼 선분 이렇게 될 텐데 선분 위의 점에서 내적의 최대 최소값 구하라 이겁니다. 그러면 이런 건 어떻게 해줘야 될 것이냐? 이게 사실 선분은 이제 직선의 일부잖아요. 그럼 직선 위의 점이 이렇게 공간에 있는데 여기에 지금 A점도 좌표가 나와 있고 원점도 좌표가 나와 있고 이런 상태에서 직선 위의 점이 딱 공간에 있단 말이야. 자, 거기에서 뭔가 내적을 했을 때 최대 최소를 구하라. 이건 뭐로 해야 되겠습니까? 결국 좌표 써야 되지 않겠어요? 최종적으로 보면 직선 위의 점을 매개변수로 뭔가 표현해서 좌표로 가긴 가야 될 거거든 분명히. 그렇게 된단 말이야. 그래서 이게 제가 처음에 큰 줄기로 두 풀이가 있다라고 한 게 뭐냐면 그림의 상황을 좀 생각해서 푸는 거하고 그림의 상황을 생각 안 하고 그냥 아예 처음부터 좌표 깔고 시작할 수도 있어요. 그럴 수 있는데 저는 그냥 처음부터 좌표 깔고 시작했습니다. 왜냐면 문제를 약간 보면서 어디에서 이거 그냥 좌표로 풀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어디서부터 하기 시작했냐면 요걸 읽고 여기까지 읽고 여기 읽었을 때 자연수라는 말을 보고 우선 좌표로 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 잠깐 했고요. 왜냐하면 이게 자연수니까 그냥 이게 기하적인 상황으로만 딱 봤을 때 기하적인 상황이라는 것은 이렇게 공간에서 어떤 막 뭐 평면이든 무슨 도형이 이렇게 막 움직이면 그 움직일 때 뭐가 어떤 값이 자연수가 되는 것은 약간 이산적이잖아요. 디지털 시계 같은 느낌, 아날로그 시계 같은 느낌이 아니잖아. 그러면 그것을 정확하게 자연수가 되는 것을 기하적으로 어떻게 찾겠습니까? 숫자 계산을 하지 않고서는 못 찾는다는 거예요. 맞죠? 그래서 저는 이 조건 보고 이거 그냥 좌표로 가는 게 낫겠다. 이런 생각을 거의 확신했습니다. 그때부터. 그리고 뭐 더 읽어보니까 이거 뭐 자세히 생각할 것도 없어. 9, 평면, 9, 평면. 그러니까 벌써 선분, 직선 위의 점과 뭐 내적. 이거는 좌표, 직선 위의 점을 매개변수로 표현해서 가는 게 낫겠다. 이렇게 생각을 또 했죠. 그래서 그냥 좌표 깔고 갔습니다. 그림으로 푸는 방법이 아예 없지는 않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그림으로 하더라도 막판에 그 계산 과정이라는 게 또 좌표를 써야 될 것입니다. 분명히. 좌표 안 쓸 수는 없어요. 전혀 안 쓸 수는 없습니다. 이거. 자, 그러니까 그냥 제가 이렇게 가겠습니다. 뭐냐면 P점의 좌표를 ABC 이렇게 놓겠어요. 자, 그리고 문제의 조건 하나하나 그냥 대입을 해나갑니다. 자, 이 평면 위에 있으니까요. A 더하기 B 더하기 루트 2C는 0 이렇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얘가 지금 OP 벡터의 크기가 9 하여튼 이렇게 돼 있는데 요거 OP 벡터의 크기야 뭐 해보면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C제곱 이거에 하여튼 루트 이것이 9 이하인데 근데 주의해야 될 것은 이것이 자연수라는 거야. 그러니까 그냥 부등식 뭐 푼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자연수입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에 얘를 이제 식으로 써봐야 되지 않습니까? 얘 식으로 쓸 때 이렇게 써볼게요. 요거 지금 6이라고 딱 돼 있는데 막판에 있지? 막판에 잘 보면 요 우선 식으로 써볼게요. 그러면 여기 OA가 4,0,0,0이에요. 그 다음에 AP는 어떻게 됩니까? 요거 빼봐요. 그러면 내적해주면 A-4, 그 다음에 B, 그 다음에 C 이렇게 되는데 이거 내적해주면 4에 A-4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이게 6. 그래서 A-4가 2분의 3이에요. 또는 뭐 A를 구해주자면 A는
뭐 요거 이쪽으로 넘겨서 2분의 11. 자, 하여튼 이렇게 되겠고요. 하여간 이런 조건을 구한 상태에서 이제 마지막에 구하라고 나온 게 뭐냐면 AP 내적 OP. 자, 이거의 최대값, 최소값 이걸 구해봐라. 이렇게 나왔는데 얘도 그냥 P 여기다 대입해서 계산 그냥 하시면 됩니다. 그럼 계산해보면요. 여기 AP, 요거 A-4, 그 다음에 B, C, OP. OP는 A, B, C.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계산하셔도 되고 아니면 나는 얘가 6이라는 걸 이용하고 싶다 하면 요거를 분해해서 해도 돼요. 여기 지금 AP가 있으니까 얘를 OA 더하기 AP로 이렇게 분해해도 되죠. 그러면 얘 AP하고 OA하고 내적한 게 6이고요. 그 다음에 AP 내적 AP니까 AP 크기 제곱이란 얘기야. 맞죠? 그럼 A에서부터 거리에 관한 뭐 그런 거란 말이야. 하여튼 그렇게 보셔도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딱 써주면 얘 이렇게 전개할 수 있지 않나요? 전개. 그러면 얘가 A제곱 마이너스 4A. 자, 이렇게 되겠고요. 그 다음 더하기 B제곱 더하기 C제곱. 자, 이렇게 되겠죠. 근데 A 값을 우리가 구했잖아. A 값 구했으니까 여기다가 그냥 넣어. 자, 여기다 넣어보면 요거 A제곱 요거 해보면 4분의 121. 자, 이렇게 되겠고요. 요거 딱 넣으면 마이너스 22. 자, 이렇게 되겠죠. 더하기 B제곱 더하기 C제곱. 하여튼 이렇게 되겠네요. 그러면 요거 B제곱 더하기 C제곱. 자, 이것의 범위만 잘 알면 되지 않나요? 맞죠? 그래서 이거의 범위나 잘 구하자. 이것입니다. 그러면 여기 지금 보니까 조건이 이런 게 있어요. A가 2분의 11 여기다 대입해주면 B 더하기 루트 2의 C. 자, 이것이 마이너스 2분의 11. 자, 이렇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다 2분의 11을 딱 대입을 해볼 수 있긴 한데 근데 요거 대입한 뒤에 이제 B제곱 더하기 C제곱의 범위 요걸 좀 찾으면 되거든요. 근데 이제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게 뭐냐면 얘가 또 자연수가 돼야 된다는 거야. 하여튼 요것도 좀 고려를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요거를 그냥 내가 K라고 놔볼게요. 그러면 이 K가 어쨌든 9 이하가 돼야 돼요. 9 이하가 돼야 되고 그 다음에 B제곱 더하기 C제곱이 요거 이제 제곱한 게 K제곱이지 않습니까? K제곱 마이너스 A제곱 이렇게 된다고요. A제곱이 4분의 121. 하여튼 이렇게 되겠죠. 자, 이렇게 생각을 해서 자, 요거 B제곱 더하기 C제곱 이거의 범위 요거 한번 찾아보자. 이것이지. 그러면 이거를 이제 어떻게 찾냐? 얘가 요런 조건이 있을 때 이거의 범위를 찾아라. 이거 아니겠어요? 그럼 이거 뭐 가지고 합니까? 이거 여러 방법인데 코시-슈바르츠 부등식으로 할 수도 있고요. 지금 우리 저희 패스파인더나 AOB나 이런 수업 열심히 들은 친구들은 이런 거 선생님이 코시-슈바르츠 부등식을 열심히 써주는구나. 이걸 경험해서 알 수 있는데 그 경험이 안 돼 있는 친구들은 이렇게 생각하셔도 돼요. 이 조건이 있을 때 얘의 최대 최소니까 이거를 뭐 는 t 이렇게 만약에 둔다면 또는 뭐 는 r제곱 이렇게 둔다면 얘가 원 아닙니까? 원. 그러니까 원하고 직선이 만날 조건. 이렇게 보셔도 되고 얘를 b제곱 더하기 c제곱을 b,c랑 0,0까지 거리 제곱이라고 봐서 0,0에서부터 여기까지 거리의 제곱 이거로 봐도 되고 상관없습니다. 상관없는데 자, 그래서 여기서 그거나 코시-슈바르츠 부등식을 쓰는 거나 원리가 똑같은 거예요. 결국은 자, 여기 b제곱 더하기 c제곱 여기 b 더하기 루트 2c 그러면 여기가 1의 제곱 더하기 루트 2의 제곱. 자, 코시-슈바르츠 부등식이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생긴 꼴이죠. 이렇게 생기지 않았나요? 자, 그래서 이거 꼴에다 여기다 대입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얘 계산해 보면 얘는 3. 자, 그 다음에 여기 b제곱 더하기 c제곱. 자, 요것을 우리가 지금 구하려고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얘가 마이너스 2분의 11이니까 그거에 제곱해주면 4분의 121. 자,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b제곱 더하기 c제곱. 자, 이것이 얘로 나눠주면 12분의 121. 자, 이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거의 범위가 이렇게 지금 나오니까 그러면 요거 b제곱 더하기 c제곱이 k제곱 마이너스 요거였잖아요. 그래서 여기에다 k제곱 마이너스 4분의 121 해서 요거 이쪽으로 넘겨봐. 넘겨보면 k제곱이 이제 어떻게 되냐면 요거 121로 묶어봐요. 121로 묶어주면 4분의 1 더하기 12분의 1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요거 계산해보면 3분의 1이죠. 그래서 요게 3분의 121보다 크게 나왔다. 이거지. 그러면 결국
k제곱이 이렇게 되니까 k의 범위가 결국 얘에다 루트 씌운 거. 루트 3분의 121보다 커놨고 9보다 작거나 같은 거야. 이렇게 되는 자연수. 이거지. 그러면 그 자연수의 최대 최소 구하면 되지 않겠어요? 그럼 그 자연수의 최대 최소는 어떻게 됩니까? 최대값은 9지. 최소값은 어떻게 돼요? 여기 3분의 121이라는 게 이거 40이 약간 넘지 않습니까? 40.3333 뭐 이렇게 되잖아요. 그럼 그거보다 크거나 같은 자연수, 거기다 루트 씌운 거, 그거보다 크거나 같은 자연수는 7부터지. 자, 그래서 K가 7, 8, 9밖에 안 된단 말이야. 자, 근데 이제 마지막에 구하라는 게 요거였어요. 요거. B제곱 더하기 C제곱이 여기 K제곱 마이너스 요거였다고. 하여튼 얘하고 얘 더한 게 K제곱이지. 그러니까 이게 K제곱 마이너스 22 이렇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최대값은 얼마냐? 최대값은 여기다 9 대입했을 때 9의 제곱 마이너스 22. 그러니까 81 마이너스 요거. 그러면 얼마가 되냐면 59. 자, 이렇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최소값은 여기 7 대입했을 때 49, 7의 제곱. 자, 7의 제곱 마이너스 22. 그래서 49 마이너스 요거 해주면 27. 자,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얘하고 얘 더해주면 86. 자, 요게 답이 되겠습니다. 자, 하여튼 요렇게 이제 풀 수 있겠고요. 얘를 굳이 막 그림을 그려서 이제 하려고 한다면 제가 이제 지금 이걸 다 풀어보진 않았지만 대강 아마 이런 상황으로 가야 될 것입니다. 얘를 아까 제가 중간에 이렇게 분해해서 한다고 치면 여기 6 만들고 여기가 AP 크기 제곱이니까 A에서부터 P까지 거리의 최대 최소로 가야 되지 않겠어요? 그럼 P의 자취를 알아야 된다. P가 요 평면, 그 다음에 이 구의 경계와 내부, 그러면서 또 평면. 그래서 평면과 평면의 교선의 방정식을 구해야 돼. 그럼 직선의 방정식 구해야 되겠지? 그래서 직선하고 또 요거하고 만나서 생기는 선분의 방정식을 구해야 되겠지? 그러면 그 직선 위에 직선의 방정식이랑 그 선분 딱 잘렸을 때 범위를 구해야 돼. 그 범위 구한 뒤에 A에서부터 그 직선 위의 점까지 거리의 최대 최소로 보면 된다고. 선분 위의 점까지. 그러면 아마도 수선 내렸을 때 하고 그다음에 뭐 양끝하고 막 이런 거 이제 고려해야 되는데 범위를 구하고 난 뒤에 하여튼 자연수 조건도 또 생각해야 돼요. 하여튼 그림으로 풀어도 됩니다. 그림으로 풀어도 결국 이거하고 거의 유사한 식이 등장하게 될걸요, 아마? 그렇게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요렇게 그냥 처음부터 푸는 게 쉽다. 자, 그래서 이거 푸는데 뭐 별로 걸리지도 않았어요. 5분도 안 걸린 것 같은데 하여튼. 자, 그래서 이렇게 29번 풀 수 있고요. 여러분들이 이 코시-슈바르츠 부등식 같은 거 사용하고 이렇게 그 좌표해가지고 식 정리해서 푸는 거 이런 게 저게 뭐 기출 경향과 거리가 멀고 저거 호영재 선생님의 아주 특징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학생들이 좀 있을 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거 그 기출 문제 이 최대 최소 문제와 관련한 많은 문제에서 이렇게 좌표 써가지고 풀리는 문제가 상당수 더 많아요. 더 많습니다. 물론 뭐 기하적으로 전혀 못 푸는 건 아니더라도 이렇게 풀면 풀리는 문제들이 훨씬 많기 때문에 자, 이런 방법도 연습을 잘 해두시기 바랄게요. 재작년 수능 29번에도 이렇게 코시 써서 하면 쉽게 풀리는 그런 문제 나왔고요. 2015학년도 때도 나왔고요. 하여튼 뭐 그랬습니다. 2012학년도 때도 나왔고요. 하여튼 그래요. 자, 그래서 좀 잘 정리 좀 해보시고요. 자, 29번 여기까지 하겠고요. 자, 30번 문제 이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0번. 실수 전체의 집합에서 미분 가능 함수의 fx가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자, 요것이 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요것도 사실 그 저희가 AOB 수업이나 AOB 수업 이후에도 뭐 하여튼 좀 자주 강조했던 내용 중에 하나인데 뭐냐면 이게 합성꼴이지 않습니까? 합성꼴. 근데 그 합성꼴에서 여러분들이 이런 성질이 있어요. 이렇게 합성이 돼 있다. 그러면 요 함수가 선대칭성이 있으면 이 합성된 함수 자체는 선대칭성이 무조건 있습니다. 선대칭성. fx가 x는 a라는 직선에 대해서 만약에 대칭이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 hx는 어떻게 되냐? 그러면 h에 2a-x를 넣어봐요. 여기에다 2a-x 넣어보면 여기에다 2a-x 넣으면 되지 않습니까?
그럼 얘가 G에 F에 EA-X. 자, 이렇게 되겠는데 지금 가정 자체가 얘네가 선대칭성이 있으면 이거잖아. 그러니까 요게 fx랑 같으면 이거지. 그러니까 얘가 fx랑 같으면 얘가 G의 fx 이렇게 되지 않나요? 그럼 얘가 뭐야? 얘가 hx지.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h의 EA-x가 hx와 같다 이렇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결국 합성 함수꼴에서 안에 합성되어 있는 그놈이 선대칭성이 있으면 G가 함수면 뭐 합성 함수니까 당연히 함수겠지. G가 함수면 무조건 hx는 선대칭성이 있다. 자, 이런 것입니다. 자, 예를 보시면요. 이 2차 함수가 왜 나왔을까? 우리 이과에서 2차 함수가 나오는 경우는 물론 2차 함수 그냥 계산 문제도 있지만 또 다른 한 축으로는 2차 함수의 대칭성을 이용하는 문제가 꽤 있어요. 얘가 딱 뭐에 대해서 대칭입니까? x는 마이너스 2분의 1에 대해서 대칭 아니에요? 이렇게 되겠죠. 근데 잘 보시면 요 함수 있죠? sin 파이 x. sin 파이 x는 x는 마이너스 2분의 1에 대해서 대칭이지 않나요? 그렇지 않나요? 왜? sin 파이의 1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 마이너스 x 이걸 대입해 보면 아는데? 우리가 그 EA 마이너스, 요게 A라고 치면 EA 마이너스 x 대입해 보면 알잖아? 이걸 대입해 보면 얘가 sin 파이 x. 이렇게 되는데. 왜냐면 요게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sin 파이의 1 플러스 x.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요게 요렇게 되니까 파이 더하기 파이 x인데 파이 더하기 세타꼴은 마이너스가 또 앞으로 나오지? 그래서 이렇게 되지. 아니면 그래프를 여러분들이 좀 생각해 봐도 알아요. 그래프. sin 파이 x 그래프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되잖아요. 여기가 얼마야? 마이너스 2분의 1 아닌가? 그러면 여기 x는 마이너스 2분의 1 요거에 대해서 좌우 대칭꼴이잖아. 그래서 얘가 선대칭성이 있단 말이야. 그러면 지금 무슨 얘기입니까? 얘가 선대칭성이 있어. 그럼 뭐라고? F'이 뭐가 되든 관계없이 얘도 선대칭성이 있다. 이거지? 그러면 당연히 이 우변의 식이랑 같아야 되니까 우변이 선대칭성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근데 이쪽이 x는 마이너스 2분의 1에 대해서 대칭이란 말이야. 그러면 어떻게 되면 되냐면 얘가 x는 마이너스 2분의 1에 대해서 대칭이 되면 되지. 그럼 F3이 얼마입니까? F3은 5지. 5가 딱 되면 5로 묶이면 x제곱 더하기 x 돼서 걔가 x는 마이너스 2분의 1에 대해서 대칭되지 않습니까? 그런 거죠. 자, 이걸 뭐 이렇게 보이셔도 되고요. 아니면 여기에다가 적당한 숫자를 대입해서 보이셔도 돼요. 적당한 숫자를 대입한다는 게 뭐냐면 뭐 예를 들어 나는 x를 0을 대입해 보겠다. 그러면 f'1 여기다 0 대입해 주면 1 되지 않습니까? 여기다 0 대입해 주니까 어떻게 돼요? 0. 여기다 0 대입해 주면 0. 여기다 0 대입해 주면 0. 0. 이렇게 되겠네요. 이거 가지고는 안 되겠다. F3을 알 수가 없네. 요 0 대입해 버리면 그냥 없어지니까. 쏘리. 0 말고 다른 거 대입해 봅시다. 뭐 F'1 뭐야? 1 대입해서 3? 예를 들어 이런 거 대입해 볼까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x에다 1 대입한 거야. 1. 그러면 여기에다가 1 딱 대입하면 sin 파이 0이죠. 여기다 1 대입하면 F3 더하기 여기다 1 대입해주면 5지. 5. 자, 하여튼 이렇게 될 텐데 근데 여기다 1 대입하는 거 말고 또 다른 거 대입해도 여기 3 이런 거 만들 수 없느냐 뭐 이런 거지. 근데 그거를 이제 어떻게 만드냐면 선대칭성을 이용하는 거지. x는 마이너스 2분의 1에 대해서 대칭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여기까지의 거리가 지금 2분의 3만큼 아니겠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마이너스 2분의 3만큼 이렇게 해준 거. 그래서 x에다가 얼마 하냐면 마이너스 2를 대입하는 거야. 그럼 마이너스 2를 대입해보면 어떻게 되냐면 여기다 마이너스 2 대입해봤자 3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에다 마이너스 2 대입해봐. 마이너스 2 대입하면 어떻게 됩니까? 없어지죠. 0. 마이너스 2 대입합니다. 마이너스 2 F3. 자,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는 마이너스 2 대입해봐요. 그럼 마이너스 2의 제곱 해주면 4에다가 요거 해주니까 20.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 이 식에서 이제 두 식을 어떻게 하면 됩니까? 빼면 되지. 그래서 뺀다. 그러면 요거 없어져. 0. 그러면 여기 3, F3. 자, 요거 빼봐. 마이너스 15. 그러니까 F3, 5. 이렇게 구할 수도 있어요. 근데 어쨌든 이렇게 구하는 것도 선대칭성을 이용한 거 아니겠어요? 결국? 그런 거죠. 자, 그래서 어쨌든 앞부분에서 F3이 5라고 구하는 작업이
선대칭성하고 관련 있는 그런 문제입니다. 자, 그렇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F7을 구하라 이렇게 나왔습니다. 마지막에. 그러면 얘가 F'이 뭐가 주어져 있을 때 F를 하여튼 구하긴 해야 돼요. 그러면 얘를 뭔가 적분된 형태를 만들어야 되겠지? 근데 이 상태에서 이게 적분이 잘 될 거냐? 저기에다가 뭐가 있으면 적분이 잘 되지 않나? 이게 약간 합성함수 꼴이니까 합성함수 꼴 적분하는 거의 기본적인 방법이 뭐냐면 치환 적분하고 관련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 뒤에 뭐가 딱 곱해져 있으면 얘 적분할 수 있어요? 2x 더하기 1. 요거 미분한 꼴이 딱 곱해져 있으면 적분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양변에 2x 더하기 1을 곱해. 양변에. 그러면 얘를 F'에 x제곱 더하기 x 더하기 1. 자, 요거에 2x 더하기 1. 자, 요렇게 되겠고,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2x 더하기 1 곱해. 그러면 f의 파이에 f1, 그 다음에 2x 더하기 1, 그 다음에 sin 파이 x. 자, 요거에다가 더하기. 이제 얘가 5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자, 5로 묶어주면 x제곱 더하기 x인데 여기에다가 2x 더하기 1을 곱해. 자, 이렇게 곱한 뒤에 이제 어떻게 하냐면 적분합니다. 적분. 자, 그래서 얘 적분을 해봅시다. 그러면 얘 적분해주면 치환 적분이죠? 그러면 얘 적분해주면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f의 x제곱 더하기 x 더하기 1. 자, 이렇게 되겠죠. 자, 이것은 여기 적분해야 되는데 여기 이제 부분 적분이지. 부분 적분. 자, 그럼 파이의 f1, 자, 요것으로 묶었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자, 얘 적분, 얘 미분 이런 꼴이지 않습니까? 그럼 우선은 얘 적분한 거 쓰고 얘 곱해주면 마이너스 파이분의 1에 2x 더하기 1에 코사인 파이 x. 자, 이거에 마이너스 인테그랄. 자, 요거 미분, 얘 적분 해주면 얘 미분하면 2고요. 얘 적분하면 마이너스 파이분의 1에 어쩌고 되니까 마이너스 파이분의 2에 코사인 파이 x dx. 자, 요거에다가 그 다음에 얘 적분한다. 자, 얘 적분하면 이제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되겠죠. 2분의 5에 요것도 이제 사실 치환 적분 또는 합성함수 미분의 역연산 이렇게 되는 건데 이렇게 되겠지. 거기에다 적분상수 C. 자, 이게 붙으면 되지 않겠습니까? 자, 그래서 요거 이제 계산을 해보는데 여기 이제 또 여기 마이너스를 플러스로 바꿔주고요. 그 다음에 요거 적분 계산할 수 있잖아요. 자, 이거 적분해주면 얘 적분해주면 파이분의 1에 사인 파이 x죠. 그래서 여기 해주니까 파이 제곱분의 2에 사인 파이 x. 자, 이렇게 됩니다. 걔랑 얘랑 또 곱해. 그러면 제가 요거 한 번만 그냥 다시 딱 써보면 이렇게 되겠죠. 얘랑 딱 곱해주면요. 마이너스에 f1, 자, 요거에 2x 더하기 1에 코사인 파이 x. 자, 요거에다가 자, 얘랑 딱 곱해주면 플러스 자, 파이분의 2f1, 자, 요거에 사인 파이 x. 자, 요거에다가 더하기 2분의 5에 x제곱 더하기 x의 제곱 더하기 c. 자, 이렇게 되겠죠. 자, 그래서 하여튼 요렇게 되는데 우선 C가 뭔지 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자, C가 뭔지 생각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또 알고 있는 거 요거 F3이 5다. 자, 이걸 이용해서 뭐도 좀 해줘야 돼. 이런 거지. 자, 우선 F3 요걸 이용하려면 여기에다 X 대신 뭘 대입하면 되겠습니까? X 대신 1 대입해보면 되죠. 자, 그래서 X 대신 1 대입해봅니다. 1. 그러면 여기에다 1 대입해주면 F3. 자, 이것은 여기에다 1 대입해봐요. 여기 1 대입하면 여기는 3이고요. 여기 1 대입하면 코사인 파이 마이너스 1입니다. 그럼 마이너스 여기랑 없애버려요. 그러면 여기 3F1. 자, 이렇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다 1 대입해봐. 사인 파이 없어져. 그 다음에 여기다 1 대입해. 1 대입하면 2의 제곱에다 요거 나눠주면 10이지. 10. 그래서 10 더하기 C. 자, 이렇게 나오겠고요. 그 다음에 또 뭔가를 대입을 해서 C에 관한 식을 하나 더 찾는데 잘 보셔야 되는 게 여기 우변에서 F1. 우변에 뭔가 F1이 나와 있는데 좌변에는 이렇게 돼 있잖아. 그러면 뭔가 계산이 좀 되게끔 하려면 좌변에도 F1이 나오게끔 하면 뭔가 계산이 좀 되지 않을까요? 그래도? 그런 거죠. 자, 그러면 좌변에 F1이 나오게끔 하려면 X에다 얼마 대입하면 되겠습니까? 0 대입하면 되지 않습니까? X에다 0 대입해 봅니다. 그러면 0 대입해주면 F1. 여기다 0 대입해요. 그럼 코사인 0, 1이에요. 여기다 0 대입해요. 1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마이너스 F1. 그 다음에 여기 0 대입하면 0입니다. 0 대입하면 0이에요. C. 이렇게 남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결국 어떻게 되는 거예요? C가
2F1. 자, 이렇게 되겠고요. 이것을 여기다 대입해. 그러면 여기가 이제 어떻게 되냐면 이 식이 F3이 5라고 구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5는 여기에다 2F를 대입해주면 5F1 더하기 10. 자,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F1이 마이너스 1이지. 자, 이렇게 구할 수 있다. 마지막에 뭘 구하라고 했냐면 F7 구하라고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F7 구하려면 이제 여기 X에다 얼마를 대입하면 7을 구할 수 있겠어요? 2 대입해야 되지 않습니까? 2? 2 대입하면 딱 7 나오잖아. 그래서 X에다 2를 대입한다. 그러면 F7. 자, 이것은 여기다 2 딱 대입해보면 코사인 2파이는 1이고요. 여기다 2 대입해주면 여기 5 돼요. 그래서 마이너스 5F1에다가 자, 여기다 2 대입하면 사인 2파이는 0이니까 없어지고요. 그 다음에 여기다 2 대입해주면요. 2의 제곱 더하기 2 하면 6. 6의 제곱 36. 36을 2로 나누면 18. 거기다 요거 하면 90. 더하기 C. C가 근데 여기 2F1입니다. 자,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얘랑 얘랑 계산해주면 90에다가 마이너스 3F1. 자, 이렇게 되는데 F1이 마이너스 1. 자, 이렇게 되니까 93. 자, 이렇게 나오겠죠. 자, 그래서 앞부분에서 그 대칭성, 선대칭성하고 합성의 관계, 요것을 이해를 하고 있다면 좀 잘 풀 수 있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적분 결국 하는 것이고요. 자, 그래서 뭐 30번이랑 29번이랑 뭐 또 생각하기 나름이긴 하지만 그래도 이렇게 그 계산량 그렇게 많지 않고 조금 아주 어렵지 않은 그런 문제들로 출제된 것 같아요. 물론 구평이 원래 좀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수능보다 조금 쉬워요. 보통 6평하고 수능이 좀 어렵고 9평이 약간 쉽게 나오는 경우들이 좀 있는데 어쨌든 근데 여기서 하여튼 잘 좀 정리 좀 해보셔야 되는 게 하여튼 그 적분에서 대칭성이나 지난해 나왔던 주기성 요거에 관한 주제는 또 중요 주제고요. 그 다음에 29번 같은 데서 이렇게 그 공간 좌표, 공간동의 방정식 자 요쪽에서 좌표 계산으로 가는 거. 그 다음에 이 문제가 결국 그 도형에서 의미하는 게 선분위의 점과 그 점에서 선분위의 점까지 거리에 관한 문제. 그런 거니까 이제 매기변수 써서 하는 거. 자, 하여튼 그런 종류의 문제들을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에 관한 거를 좀 잘 정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주관식 사전문항 해설 강의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고요. 하여튼 남은 기간 동안 좀 잘 열심히 공부해서 그 이제 남은 기간이 얼마 안 남았다 해서 또 그냥 이렇게 힘 빼면서 공부하지 말고 하여튼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공부를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수능 때 좋은 성과를 얻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를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것으로 9월 평가원 모의고사 가형 주관식 사전문항 해설 강의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